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직업 만족도와 외국의 직업 만족도를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하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이어지죠. 뭐 이게 이야기라는 게 한 번씩 꼬리를 물고 튀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야기는 본 사람 알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해외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 직업 가지고 구라를 존나 잘 친다. 다 의사야? 씨발. 전부 다 I'm 닥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기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달렸거든.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 뭐 잠깐 본 사람한테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만큼 자기 인생의 자존감이 낮은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야 그래도 의사라고 얘기하면 먹히니까 저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 그래서 뭐 클럽 같은 데 가서도 뭐 오빠 무슨 일해? 그러면 나 의사 이러면 뭐 잘 먹히는가 봐.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테레비 봐도 알 수 있잖아. 테레비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항상 남자한테 사기당한 거 보면 남자 직업에 혹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나? 검사라고 사기치는데, 아 재용이 형 이거는 이번엔 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에게 삼성의 미래가 달렸다. 이런 병신 같은 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당한다라고 보기에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통수 때리는 사람이랑 맞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근데 뭐 나는 어떤 경우도 이런 것들이 뭐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봐.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내에서만 유난히 좀 강하게 있는 게, 좀 이제 뭔가 이제 스캔을 하고 사람을 재려고 하고,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본 사회 자체도 하나의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압박감이나 타인에 대한 시선에 더 민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 물론 뭐 나는 근데 항상 그래.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라고. 너희의 문제를 똑바로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직업 만족도 이 이야기를 내가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한국의 직업 만족도랑 외국의 직업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옛날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되어가지고, 한국의 직업 만족도와 외국의 직업 만족도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각 연도별로 이렇게 직업 만족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이게 통계가 많이 나와. 근데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내는 곳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많이 발표를 하거든. 이런 게 많이 내는데, 이게 2022년도 나오고 2023년도 나오고,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항상 이런 직업 만족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한국은 항상 다 인텔리한 직업들이 무조건 높게 나와. 대학 교수, 안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정신과 의사, 한의사, 피부과 의사, 행정부 고위공무원, 내과 의사, 중고등학교 교감, 초등학교 교감, 뭐 성우, 가정의학 과의사, 뭐 이제 법원 공무원, 대학교 학장,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식으로 비뇨기과 의사가 전부 다 싹을 다 장악을 했거든. 항상 이렇게 나와. 근데 요거는 좀 편차가 좀 많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편차가 좀 큰 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2023년 6월 29일 기사인데, 만족도가 높은 직업 2위가 변호사가 나서 1위는 뭘까요? 뭐긴 뭐야, 당연히 의사지. 그래서 요것도 현직 종사자들한테 사회적인 평판이라던가 고용의 안정이라던가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근무 조건, 전반적인 만족도, 급여 만족 8개 문항으로 똑같이 합산해서 나온 거거든. 이것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똑같이 나온 거야. 근데 이걸 직종별로 나눠봤는데, 직종별로 나눠도 1위가 보건의료직이 1등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직이 1등이 나왔고, 2위가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나왔어. 생각보다 공학기술직이나 연구직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 소방 및 군인, 사회복지, 법률. 그나마 이게 경찰, 소방직이나 이런 게 있어서 3위에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야, 군인이 3위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약간 좀 이게 야매 같긴 한데. 그리고 네 번째가 금융, 보험, 경영사무, 다섯 번째가 예술,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 그래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그런 돈과 좀 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눈에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반대로 만족도가 낮은 직업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직업들, 가사도우미, 주차관리 안내원, 경비원, 계사원, 환경미화원, 검표원이 아직도 있나 근데? 그리고 주방보조원, 청소원, 뭐 음식 배달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외국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걸 찾아봤거든. 외국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직업 만족도로 똑같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파이, 이건 뭐 어떻게 읽은 거야? 여튼 뭐 이게 어디 뭐 유명한 데서 나온 거겠지. 그치? 제일 위에 있었거든. 86개 직업 만족도를 2024년 기준으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여기 근데 좀 특이하게 나오더라고. 1위가 싱어. 싱어는 여러분 알지? 2위가, 이거 어떻게 읽어? 파이어 파이터는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셈블러. 에어크래프트 어셈블러. 4위는, 와, 읽지를 못하겠다. 자, 그래서 내가 번역기를 돌렸거든. 그러니까, 1위가 가수, 2위가 시소방관, 3위가 항공조립업체, 4위가 소아과, 5위가 대학 교수, 6. 교육 및 학교 상담사, 그리고 동물 사육 및 동물 관리 종사자, 대학 교수 심리학, 대학 강사, 고등교사, 코치 및 스카우트, 수의사, CEO, 의사 보조원, 통직자. 다른 데에서는 이걸 똑같이 몇 군데 찾아봤는데, 종교인들이 제일 위에 랭크된 것도 좀 있었어. 성직자 같이 종교인들이 위에 랭크된 것들도 많았고, 예술가들이 좀 위에 있는 것들도 좀 많았어. 예술가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강사들이 조금 많더라고. 대학 교수, 중학교 교수, 강사, 그리고 배우, 상업 및 산업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의사가 도배된 것과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어. 물론 의사도 훌륭한 직업이지, 훌륭한 직업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다른 많은 직업들이 직업 만족도가 있다는 게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 교사, 중등교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요 근래 많이 떨어진 직업이거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의 직장이냐, 다시 태어나면 교사하는 10명 중 2명만 직업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극한 직업이다. 2024년 5월 13일에 나온 기사를 봐도 교직 선택 만족도가 역대 최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5월 13일에도 우울한 세상의 날 교원 만족도가 첫 10%로 추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보더라도 교사란 직업에 대해서 최근은 굉장히 많이 박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교사는 왜 박살난지 우리가 알긴 알 것 같아. 그치? 우리는 어렸을 때는 과장 좀 보태고 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진짜로 있었는데. 근데 사실 교사들도 토학실 나온 교사들 솔직히 존나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이 교사라는 직종이 점점 해리된 이유는 뭐냐면, 교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태계거든. 자기네 생태계를 다 병신으로 만들어놨잖아. 교사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그 좌파 쪽에서 철권 통치를 해왔던 그런 쪽이란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다 박살나고 있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11호 같은 느낌도 있어.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확실히 외국과 달리 이게 한국은 좀 보면 좀 되게 일률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뭐 덤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교사들이 뭐 직업 만족도가 낮다고 해도 또 면직률은 또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직업이다, 충분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 차이를 보게 됐을 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넘버원 만족도가 싱어였잖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아이유는 자기 직업 만족도 되게 오지게 높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자기 직업 만족도 오지게 높을 것 같아. 뭐 나올, 박효신 이런 사람들, 그치?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뭐 소방관이라던가, 그치? 한국은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돈으로 이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사회적 평판이랑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래요. 뭐 사실 뭐 의미라는 건 자기가 부여하기 나름이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경직된 사회 분위기도 분명히 한몫하는 것들은 있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방에서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좀 기억에 남은 게, 뭐 어떨 때 뭐 일에 보람이 느끼냐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 방에서. 근데 자기는 배달일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 얘기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지금 와서는 뭐 이게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띵동띵동 누르고 가는 그런 분위기긴 하잖아. 그런 분위기긴 한데, 우리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요새는 그런 게 좀 경직된 거다.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런 게 아예 없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 동네나 이렇게 아는 사람 있으면 전부 다 인사하고 다녔거든, 솔직히. 아니, 옆집이라던가 다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애들은 자기 집 문 잠겨 있잖아. 그럼 옆집에서 밥 먹고 있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성도 많이 약화되고, 그리고 서로한테 좀 뭔가 이제 되게 무례해진 것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감사나 이런 인사를 하는데도 인색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뭐 나도 여러분들한테 보면 그냥 뭐 사람들이 뭔가 호의를 베푸면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인사 꼬박꼬박하고 뭐 그래라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씨 너무 꼬여버린 것 같아갖고 대한민국은 그런 기능 자체가 너무나도 꼬여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반님 괜히 인사하고 막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괜히 스토킹하면 책임질 거예요. 약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는 확실히 좀 뭔가 임계점이 넘어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중간에 세긴 샀는데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국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한국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분명히 우리가 봐도 차이가 있다는 거 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의미를 부여한 것도 본인이 부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돼 있고 내 구독자 중에서 내 오므라이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오므라이스 얘기도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나름 많은 것들이 시사한 바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